이번 시간에는 공방전 볼게요. 이 작품은 가전체로 사물을 의인화했습니다. 돈, 엽전을 의인화했고요. 이야기 흐름은 공방의 가계, 집안 내력, 그 다음 공방의 성품, 행적, 공방의 후손, 마지막으로 사신 논평이 나와요. 사신 논평이 나오는 게 가전체의 특징입니다. 본문 볼게요. 공방의 자는 관지다. 공방은 돈, 엽전을 의인화했다고 했어요. 공방의 자는 관지다. 관지는 꿰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선조는 조상은 옛날에 수양산에 응거하여 동굴에서 살았는데 일찍 세상으로 나왔지만 쓰이지 못했다. 그의 조상이요. 옛날에 쓰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돈이 옛날에는 쓰이지 못했다. 그 다음 비로소 황제는 헌원 씨를 말하는 거예요. 헌원 씨 때 조금씩 돈이 쓰였으나 성질이 강경하여 세상 일에 매우 단련되지 못했다. 이 말은 성질이 강경하다. 엽전이라는 것은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져서 성질이 강경하여 단련되지 못했다. 돈의 그 엽전의 모양이 만들어지지 못한 거예요. 황제가 헌원 씨가 관상을 보는 사람 대장장이에요. 대장장이를 불러서 그를 살피게 하니 대장장이가 자세히 보고 천천히 말하기를 사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칠어서 사용할 수 없지만 이 상태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 임금님이 새를 녹이는 용광로에서 갈고 닦으면 새를 녹이고요. 용광로에서 갈고 닦는 것, 돈이 엽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으로 만들면 그 자질은 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임금이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만드는 자리이니 임금이란 사람을 쓸 수 있게 하니 임금님께서 완고한 구리와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여기 대장장이가 돈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녹이고요. 용광로에서 갈고 닦으면 엽전이 만들어진다. 그 과정을 알려줬고요.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대장장이가 말했어요. 이로부터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엽전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후 난리를 피하여 난이 일어났나 봐요. 난을 피해서 강가의 화로로 이사를 해 가족을 이루고 살았다. 공방의 아버지는 천이었어요. 근데 천은 주나라의 태제, 재상이에요. 직책이 높았어요. 재상으로 나라의 세금을 담당했어요. 역시 돈과 관련된 나라의 세금을 담당했다. 여기까지 공방의 가계가 드러났어요. 공방의 가계. 집안 내력이 드러났습니다. 조상 얘기가 나왔고요. 선조, 그 다음에 아버지는 어땠다 하면서 집안 내력이 나왔고요. 이제부터 이제 공방 얘기가 나올 거예요. 공방한테 포커스가 맞춰줍니다. 공방의 그런 행적은 어땠고 성품은 어땠다 하면서 공방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공방의 사람됨은 어땠냐? 겉은 둥그렇고 가운데는 네모냈다. 겉은 동그랗고 가운데는 네모냈다. 엽전의 모양이죠. 엽전의 모양이고요.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맞는 게 처음에는 엽전이었잖아요. 나중에는 지폐가 생기고 그러다가 주식도 생기고요. 펀드도 생기고 이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생겼잖아요.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했다. 공방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나라 때 어땠냐? 한나라 때 얘기가 나올 건데 업앤다운이 있어요. 얘가 계속 업을 하다가 다운이 됩니다. 한나라에서 벼슬을 합니다. 그래서 홍려경이 돼요. 홍려경이라는 것은 사신을 접대하는 직책이에요. 아직 그 직책이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홍려경이라는 벼슬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오나라 임금 비가 교만하고 분수 넘침이 지나쳐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합니다. 근데 공방이 비를 도와서 이익을 취합니다. 여기 볼게요. 한나라 벼슬을 하고 있어요. 한나라 신하예요. 한나라 신하인데 오나라 임금을 도와줘서 이익을 취했어요. 충신의 모습이 아니죠. 두 임금을 섬기고 있잖아요. 충신의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호재 때, 호재. 이제 한나라 호재예요. 임금이 바뀌었어요. 한나라 호재 때는 나라가 텅 비고 창고가 텅 비게 됩니다. 재정난이 겪게 되는데 한나라 호재가 이를 걱정해서 공방을 부민으로 임명합니다. 부민후, 백성민, 부유하다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직책으로 임명을 합니다. 더 높은 자리 벼슬로 간 거예요. 그 무리인 염철승 근과 함께, 염철승이라는 것은 여기서 관직 이름으로 쓰였어요. 관직 이름인데 되게 웃겨요. 염은 소금이라는 뜻이고요. 철은 말 그대로 철이에요. 염철승 근이라는 사람과 함께 조정에 있었어요. 근이 항상 공방을 가영이라고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근이 공방을 형이라고 섬겼다. 돈을 형으로 섬겼다. 공방은 성질이 어땠냐? 성품이 나아요. 공방의 성품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욕심이 많고요. 염치가 없었어요. 이미 국가의 재산을 총괄하면서 벼슬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한나라 때 벼슬이 높으면서 자모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자모의 경중, 원금과 이자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것을 좋아했다. 공방은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에는 도자기와 철을 주조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백성들과 함께 조그만 이익을 다투고, 백성들과 함께 그 돈으로 인한 조그만 이익을 다투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지금도 역시 돈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고 있죠. 곡식을 천대하고 곡식을 천하게 만듭니다. 곡식을 천하게 만들고 화폐를 귀중하게 여겼다. 화폐를 귀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근본을 버리고 농업을 버리고 끝을 쫓도록 하고 상업을 쫓도록 하고요. 농사 짓는 것을 방해했다. 당연하죠. 백성들이 농업을 버리고요. 곡식을 천하게 만드니까 농사 짓는 것을 방해했다. 당시의 강관, 백성들이 자주 상투를 올려서 공방을 비판합니다. 공방을 비판했지만 임금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공방을 지켜줍니다. 공방은 교묘하게 권세 있는 귀족들을 섬깁니다. 권세 있는 귀족들과 결탁을 한다. 결탁해서 그 집에 드나들면서 권세를 부리고 관직을 팔아 관직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거예요.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팔고요. 여기까지 보니까 공방이 벼슬이 높아지고 있어요. 벼슬이 높아지면서 행적도 부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행적이 부정적이다. 관직을 사고 팔고 있어요. 공경들의 신하들이 절개를 꺾고 공방을 섬기니 돈을 쫓으니 곡식을 쌓고 뇌물을 거두어 공방이 뇌물을 거두고 있어요. 부정적 행적이에요. 뇌물을 거두어서 문건과 땅 문서와 서류가 산과 같이 쌓여 가히 셀 수가 없었다. 공방이 뇌물을 받고 있고요. 공방은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대할 때 현인과 불초한 것을 가리지 않고 현인과 현인이 아닌 것을 가리지 않고 비록 시장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그와 사귀었어요. 재산만 많으면 오케이다. 소위 시장바닥 사귐이란 이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공방은 벼슬이 높지만 선비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선비의 그런 모습이 아니다. 공방은 때로는 동네의 나쁜 소년들을 따라다니면서 바둑을 두고 격오를 일삼았다. 투전하기를 일삼았다. 그러나 승낙을 잘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이를 두고 공방의 말 한마디는 무게가 금 100근과 같다라고 했다. 공방의 말 한마디는 무게가 금 100근과 같다. 공방의 말이 무게가 있다. 이거는 돈이 권력이다. 돈이 그만큼 힘이 세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공방이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계속 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적도 나빠지고 있어요. 원제가 즉위하자 한나라 원제예요. 한나라에 이제 새로운 임금이 즉위했습니다.
지금 한나라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즉위하자 공우가 글을 올립니다. 상소를 올려요. 공우라는 사람은 공방을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려요. 같은 공끼리 서로 이렇게 끌어내려요. 공우가 상소를 올려서 공방에 대해서 고자질을 합니다. 공방이 오랫동안 바쁜 업무에 매달려 농사의 중요한 근본에는 힘쓰지 않고 농업에는 힘쓰지 않고 다만 전매의 이익, 판매의 이익에만 힘을 썼습니다. 그리하여 나라를 좀먹고 백성들에게 해를 입히고요. 공사가 모두 피곤하게 되었으며 뇌물이 난무하고 그쵸, 뇌물을 받았고 또 벼슬을 돈을 주고서 사고 팔았어요. 공적인 일도 청탁, 돈이 있어야만 처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공방의 폐해, 즉 돈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어요. 돈의 폐해, 돈의 해로움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고 또 탄다. 그러면 도둑이 온다라고 한 주역의 명확한 가르침도 있으니 주역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력을 높여요. 바라건대 공방의 관직을 파면해 주세요. 공방을 파면해서 탐욕과 비루함을 징계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때 마침 권력을 잡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권력자였나 봐요. 권력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공방의 일을 미워했어요. 공방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공우의 편을 들었습니다. 공우 편을 들어서 그러자 임금님이 한나라 임금님이 공우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공우의 요청은 공방을 끌어내리는 거였어요. 그리하여 공방은 관직에서 쫓겨납니다. 공방이 다운이 됩니다. 업앤 다운이 있다고 했잖아요. 업이 되다가 이제 다운이 된 거예요. 관직에서 벼슬에서 쫓겨납니다. 공방이 문화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나는 전에 임금님을 만나서 벼슬을 해서 임금님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교화도 하고 장차 나라의 경제가 넉넉해지고 백성들의 재산이 풍부해지도록 했다. 자기가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그마한 죄로 내쫓김을 당했다. 죄도 조그마한 죄라고 하고 있어요.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등용되고 벼슬에서 쫓겨나는 것은 나에게는 이익도 손해도 없다. 나는 상관없어. 다행스럽게도 남은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있으니 앞으로는 입이 묶여 말을 하지 못해도 세상에 몸을 붙이고 살아갈 것이다. 나는 살아갈 것이다. 그것도 잘 살아갈 것이다. 부평초라는 것은 물 위에 떠있는 풀이에요. 이 풀처럼 이리저리 떠돌면서 강의 별장으로 되돌아가 자연으로 되돌아가서 야각의 위에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풍류를 즐기면서 물고기 잡고 술을 사서 술을 마시면서 풍류를 즐기면서 민상 해구와 함께 술배를 타고 떠다니면서 남은 생애를 마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잘 살다가 잘 생애를 마칠 것이다. 반성하지 않고 있어요. 비록 천종의 녹과 오정의 음식,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도 내가 어찌 이것 때문에 이러한 삶과 바꾸겠는가?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바꾸지 않겠다. 나는 어떻게 살겠다? 앞으로 자연으로 되돌아가서 낚싯대 들이우고 고기 잡고 술 사서 풍류 즐기면서 남은 생애를 마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의 계책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라 라고 했다. 여기 볼게요. 나의 계책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내가 다시 쓰임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돈이 다시 쓰일 것이다. 돈이 다시 쓰일 것이다. 지금 나는 벼슬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쓰일 것이다. 돈이 다시 쓰일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중력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공방이 죽어요. 죽음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이 전까지는 한나라 내용이었어요. 한나라에서 계속 승승장구하다가 벼슬에서 쫓겨났죠. 업앤다운이 있었고요. 중력 다음에는 당나라 얘기가 나와요.
당나라가 일어났어요. 그러자 유한이라는 사람이 탁지판관 이런 간직이 됩니다. 근데 당시 국가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했다. 재정난이 있었어요. 그리하여 유한이라는 사람은 공방의 계책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공방의 계책을 사용했다. 이 말은 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공방의 말처럼 되었어요. 공방이 나의 계책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처럼 진짜로 공방의 계책을 사용하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돈을 사용해서 국가 재정을 이롭게 하도록 하자고 건의했다. 이에 관한 내용은 당서 식화지에 실려 있다. 그런데 공방은 죽었다고 했어요. 공방이 죽은 지 오래되어 그의 문도 제자들도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리하여 공방의 제자들을 수소문하고 일으켜 다시 기용했다. 공방의 제자들을 기용해서 돈이 다시 쓰일 수 있도록 했다. 돈을 다시 사용을 한 거예요. 그 결과 공방의 계책이 개원 천부 연간 당나라에 크게 실시되었다. 크게 사용이 되었고 공방에게는 조이대보 소부승이라는 벼슬이 추중되었다. 공방에게는 죽어서 이제 다시 벼슬이 추중이 된 거예요. 죽어서 벼슬을 다시 받았다. 그 다음 송나라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송나라 때 이제 신종 때예요. 왕한석이라는 사람은 실제 있었던 사람이고요. 왕한석 하면 대표적인 게 청묘법입니다. 청묘법. 왕한석의 청묘법. 왕한석은 청묘법을 사용합니다. 청묘법을 실시한다. 청묘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줘요. 그러니까 돈이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돌려면 돈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대량 유통합니다. 돈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유통한다. 유통을 한다. 그러니까 돈의 폐해가 생겨나겠죠. 돈의 폐해가 생겨난다. 그래서 세상이 소란해지고 크게 궁궁해졌다. 다시 정리해볼게요. 왕한석 하면 청묘법이에요. 청묘법. 돈을 빌려주고 이자도 받는다.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유통한다. 돈의 폐해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소식이라는 사람이, 얘도 송나라 사람이에요. 소식이 청묘법의 폐단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그 법, 청묘법을 배척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모함에 빠져 유배를 가게 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조정의 선비들은 감히 말을 하지 않았다. 청유법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청유법의 파워가 그만큼 셌다. 건드리지 못했다. 오직 사마광도 송나라 사람이에요. 송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왕한석, 얘와 라이벌이었어요. 라이벌이었다. 이제 사마광이 재상이 됩니다. 재상이 되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청묘법을 폐지합니다. 얘는 없애버려요. 왜? 자기 라이벌이 했던 거 폐지를 하는 거예요. 폐지를 하자고 요청하고요. 소식을 청구해서 발탁하니 공방의 무리들이 점점 쇠퇴하고 다시는 융성해지지 못했어요. 청묘법을 폐지하고요. 공방의 무리, 그 제자들이 쇠퇴하고 다시 융성해지지 못했다. 돈이 쇠퇴했다 이런 말이에요. 청묘법 폐지와 함께 돈이 쇠퇴했다. 여기까지 공방의 얘기였어요. 그 다음 이제 공방의 아들이 나옵니다. 후손 얘기가 나와요. 후손 윤이 있었는데 그 윤은 댐댐이가 경박했어요. 아버지와 닮았나 봐요. 경박했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뒤에 윤이 수영령이라는 직책을 얻게 됩니다. 수영령은 뭐냐면 세금을 담당하는 직책이에요. 세금 담당. 역시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불법으로 물건을 취득한 것이 발각되었어요. 물건을 취득한 것, 작물죄가 발각이 되어서 사형을 당합니다. 여기까지는 공방의 후손 아들 얘기가 나왔어요. 아들은 사형을 당했다. 그 다음 사신은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사신의 논평, 이게 가전체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가전체의 특징.
여기서 주제가 잘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이 신화된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쫓는다면 이 사람은 과연 충신인가? 공방이 충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공방 충신 아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나라에서 벼슬을 했다고 했어요. 한나라 벼슬을 했는데 오나라 임금을 도왔다고 했어요. 오나라 임금을 도와서 이익을 쫓았다고 했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쫓았다. 그래서 충신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공방은 때를 잘 만났다. 벼슬을 해서 승승장구를 했고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당연히 이로운 일이 생기게 하고 해로운 것을 제거해서 은덕을 갚아야 되는데, 나라의 은덕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비, 오나라 임금 비를 도와서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마침내 자신의 무리들을 심었다. 제자들을 심었다. 공방의 이러한 행동은 충신은 경계 바깥에 사귐이 없다는 말에 위배되는 것이다. 공방은 충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충신 아니다. 그리고 행적이 부정적이었죠. 공방이 죽고 그의 무리들이 제자들이 다시 송나라에 기용되었어요. 송나라 왕안석의 청묘법으로 다시 기용되어서 돈이 쓰였는데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모함했었다. 돈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어요. 비록 길고 짧은 이치가 하늘에 있다고 해도 원제가 한나라 원제였어요. 한나라 원제가 공우라는 사람은 역할이 공방을 끌어내렸다. 공방을 끌어내렸어요. 공우의 말을 받아들여서 한꺼번에 그 공방의 돈의 무리들을 죽였다면, 없앴다면, 돈을 아예 없앴다면 뒷날의 근심을 모두 없앨 수 있었을 것이다. 돈의 그런 폐해가 없었을 것이다. 다만 공방의 무리들을 억제하기만 하여서 후세까지 그 폐단을 미치게 했다. 여기에서 정리를 해보면 공방의 무리들이 죽였다면, 없어졌다면 근심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돈이 없어져야 한다. 돈의 폐해를 근거로 들고 있어요. 돈의 폐해가 이렇게 심하니까 돈이 없어져야 한다. 이게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작가가 하고 싶은 말. 공방의 성품도 부정적이었고요. 행적도 부정적이었어요. 돈의 폐해가 있었죠. 그래서 돈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요. 이 작가랑 연관을 지어볼게요. 작가는 임춘이에요. 임춘은 소외된 지식인이었습니다. 소외된 지식인. 그러니까 사물을 보는 시선이 부정적이었어요. 돈을 보는 시선도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돈이 없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돈의 그런 부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